자, 일단 이제 K리그2 경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산 대 이제 충북 청주. 자, 우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김진현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이제 좀 퇴장으로 인해 지금 결장인 상황이죠. 네, 지금 김원균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뭐 주전 미드필더 수비수 한 명씩 지금 퇴장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김포랑 이제 천안시티를 연달아 꺾으면서 현재 2연승 중으로 긴 연패를 했을 때랑은 달리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 경기력적으로 안산이 그렇게 막 좋아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뭐 상대가 좀 많이 못해서 약간 이겼다는 느낌이 더 커요. 네, 김포 경기도 그렇고 그리고 천안시티 경기 역시 그렇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연승 중이긴 하지만 경기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안산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 연속 무패 중으로 기대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잘 되면서 이제 수비에서도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줄곧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 역시 공수에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좀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점유율이 뭐 우세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북 청주가 지금 현재 안산보다 뭐 빌드업이나 안 그러면은 압박, 강도,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등 경기력적인 이런 요소들이 지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충북 청주가 더 유리한 흐름으로 좀 경기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를 하다가 빠른 역습 전개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충북 청주의 수비진을 좀 공략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헤드샷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양 팀의 이런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충북 청주가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최근 안산의 좀 기세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충북 청주가 그리고 원정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뭐 지고 있는 경기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승도 없는 그런 원정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배당 대비 그냥 무승부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승패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좀 충북 청주 사이드를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같이 뭐 경기 수가 별로 적고 그리고 이제 조합할 게 좀 별로 없는 그런 날이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한번 도전을 해보든가, 안 그러면은 2.5 기준은 저득점으로 가보든가, 요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축구 경기 수가 많았으면은 그래도 좀 더 제대로 좀 가져갔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K리그2 경기는 이제 한 경기뿐이다 보니까 그냥 도전 경기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리그스컵 2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유용 레드불스.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지금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네요. 아이고, 헤드션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이번 시즌
홈에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홈에서 여전히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직전 이제 DC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좀 공격에서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고 나서 이제 바로 승부차기 끝에 16강에 이제 진출한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 유나이티드한테만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였다. 네, 요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역시 이제 32강전에서 이제 뉴욕시티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6강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양 팀 다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실리를 그런 추구하는 그런 경기 스타일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주로 하면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직전 이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좀 부진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공격 루트가 다양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 전개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레드불스가 좀 고전할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지금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도 홈에 비해는 잘 안되는 그런 레드불스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2승 3무로 필라델피아가 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5 기준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는 이제 만약에 굳이 본다고 하면은 2.5 기준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는 이제 미국 축구 경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면은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38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39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5번은 40번 패. 이렇게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랑 이제 뉴욕 레드불스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샬럿.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강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전보다 이제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선에서도 이제 간신히 결과를 내면서 지금 올라온 팀이고, 그리고 32강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전을 하면서 이제 힘들게 16강에 올라온 그런 휴스턴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뭐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도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지금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휴스턴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경기력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스턴이 이제 홈에서 굉장히 좀 실점이 적은 팀이긴 했는데 요즘 약간 근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썩 좋은 수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연승을 하면서 지금 무난히 16강에 올라왔고, 그리고 예선전부터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 팀 다 어느 정도 높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휴스턴도 이제 홈에서는 어느 정도 점유율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샬럿 역시도 이제 점유율 위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뭐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샬럿이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스턴이 좀 빌드업 하는 데 있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휴스턴의 이런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측면 공격이 좋은 샬럿이 좀 측면 위주로 좀 휴스턴의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 양상이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홈에서 치르는 거 빼고는 딱히 샬럿보다 지금 크게 우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승패 사이드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현재 경기력이 좀 더 우세한 샬럿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샬럿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프로토 기준에는 샬럿이 이제 왼쪽에 있고 이제 휴스턴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경기는 이제 휴스턴 홈에서 치러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혼동되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샬럿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번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이거는 43번 승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샬럿 프랜스의 이제 2.5 기준은 이제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아무래도 경기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분석이 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